이제 거부성 공시를 두고 여러 오늘 공방이 있었다면 지난 주말부터 대선의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이겁니다. 모르겠어요. 사법개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그 내용이요. 혹은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김어준 대법관법이라고 비판했었는데 이 개정안을 결국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대법관 30명 정도 증언하는 방안은 철회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동의를 하시는 걸까요? 계속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대법관 증언 문제나 대법관의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제 입장은 지금 그런 거 논의할 때가 아니다.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을 증언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민생개혁, 민생대책이 가장 급선무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라는 면에서는 지금은 때가 아직은 아니다. 그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제가 지시한 건 아닙니다. 괜히 쓸데없는 논란이 되니까 그렇게 선대위에서 결정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마 개별 의원들이 그렇게 판단한 거겠죠.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곧바로 재판이 재개될 것이고 유죄 판결이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비법조인 대법관과 같은 사법부 장악을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잠시 발톱을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말 바꾸기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대선에서 당선되면은 또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춘 부장님, 이재명 후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본인이 지시해서가 아니라 이 해당 법 논란, 그러니까 비법조인도 대법관이 될 수 있다. 그럼 대법관 100명으로 늘리겠다. 이게 본인 지시가 아니라 선대위 자체 판단해서 박범기 의원 중심으로 해서 철회를 하겠다고 한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사실 지금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윤여준 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석연 위원장 등등이 당내에 계신 원로분들께서 굳이 지금 사법개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논의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들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선대위 차원에서 지금 모신 분들께서 선대위원장급 분들께서 지금 굳이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말한 것처럼 민생 논의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후보의 정책들, 당의 정책들에 집중되어야 되는 이 포커싱이 자꾸 뭔가 사법부 개혁 쪽으로 가고 있는 거는 이건 선거에 좋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선대위 내부에서 할 수 있다면 이 법안들에 대해서 철회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된 걸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얘기한 거는 이 사법부, 대법관 증언이라든지 아니면 비법조인을 이런 사법부, 헌법재판관이라든지 대법관에 넣는 일부 포함시키는 이야기는 10년이 넘도록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논의가 되어 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것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쭉 논의되어 왔던 것들을 일부 의원들이 법안으로 발의한 것인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10년 넘게 논의되어 오면서 아직 공감대나 담론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발의를 한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은 이거 바로 추진하겠다는 거냐라는 이런 의구심을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정부가 혹시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차근차근 담론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지금 철회하고 나중에 혹시 이거 사법개혁, 지금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논의가 좀 무르익었을 때 다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선대위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누가 명령을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대위에서 지시요? 명령까지요? 지시를 선대위에서 유감 표시했던 분들은 제 기억에는 윤여준 위원장이나 이석연 위원장 등등이 좀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거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논평은 다 존중하되 중간에 사법개혁 반대하는 분은 없다라고 잘라말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긴 있으니까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대법관 100명으로 늘리는 것과 그러면 김어준, 유시민 두 사람도 대법관 할 수 있냐, 국민의힘에서 이런 비판을 낳았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은 철회가 됐는데 30명 증언의 입장은 유지됐어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윤기찬 부위원장님, 이거 선거 앞두고 사법부 장악을 발톱 숨겼을 뿐 대통령이 되면 또 시도할 거다. 봐봐라, 30명으로 늘리는 거는 철회 안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사실은 선거 전략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럼 애당초에 선거 끝나고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거나 자격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선거 전에 발의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는 듯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말씀을 주시지만 실제로 저 법안 등을 발의했던 분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 박범계 의원이에요. 그렇다면 글쎄요, 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너무 급진적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대법관 증언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수건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증언의 규모가 문제였지 증언을 하자라는 입장은 사회 각계각층에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은 대법원의 입장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안 그랬으면 법안 그냥 발의해서 했겠죠. 근데 지금은 보면 상당히 일방적이고 급진적이라는 거예요. 100명까지 발의하면 대한민국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50명도 안 됩니다. 근데 대법관을 100명으로 한다는 거는 법원의 이 그 체계를 다 흐트러 놓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뭐 자격을 확대해 가지고 뭐 주관적인 평가 기준 뭐 어떤 뭐 글쎄요. 법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면 이거는 법률시민 대법원의 존재를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이제 추진하다가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세가 꺾이자마자 다시 중도층의 호소 전략으로 바뀐 거죠. 그렇다면 전국적인 입장 결정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후보가 혹시나 대통령에 당선되게 되면 재추진의 가능성이 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오늘 여러 조간 신문들이 이 사법 개혁, 뭐 민주당 사법 개혁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사법 장악이라고 했지만 때마침 또 총선이 시작되고 있는 베네수엘라 사례들을 많이 거론하던데 2000년대 초반에 대법관을 늘리면서 당시에 논란도 있었고 대통령 입김을 불어넣어서 대법관을 늘린 거 아니냐. 지금 총선거와 지방선거 투표율이 저 이런 투표를 처음 봤는데 베네수엘라가 12.5%다. 민심도 이런 독재에 이반했다. 뭐 이런 평가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남미의 베네수엘라가 차베스 정권이 있었습니다. 차베스 정권이 대법관들이 이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아예 대법관들을 전체를 사실상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제 다 이 삭탈하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대법관들을 왕창 늘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들을 다 임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대법원이 사실은 정권의 입맛에 어떤 어긋나는 그런 판결을 한 번도 내린 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차베스 정권, 이 마두로 정권이 들어왔거든요. 차베스 사망으로 인해서. 이 마두로 정권이 들어왔을 때 사실 그때 야당의 대선 후보가 굉장히 많은 득표를 했다라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부정선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 대법원에서 부정선거 없었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자, 그런 상황이 이제다 보니 국제사회가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비난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 선거를 해봤자 어차피 이거 대법원에서 저런 방식을 통해서 인정 안 해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뭐 투표할 필요가 있냐라는 것들이 국민들 사이에 다 퍼지면서 이번에 총선을 했는데요. 선거 투표율이 12.51%였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투표를 안 했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 민주주의 시스템이 사법부가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못함으로 인해서 예.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내가 투표권을 행사할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 정권에 대한 정통성, 국회의원 정통성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자체가 붕괴하는 겁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가 삼권 분립이 강력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견제해 주신 사법부가 무너지게 되면 나머지 어떤 권력도 사실상 무너질 수밖에 없고 국민의 참정권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은 아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자체가 아니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아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지금이다라고 할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관들을 아무 경력이 없는 사람을 저도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대법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법을 잘 몰라요. 근데 뭐 학식이 있고 어쩌고 하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대법관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걸 국민들이 수용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은 이제 대법원 안 믿어. 이제 뭐 더 이상 믿을 게 없어. 라고 하면서 똑같은 상황을 밟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서표 위원장님. 근데 이제 오늘 비법조인 이거 말고도 오늘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것 중에 이제는 민간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생각해서 국방장관은 민간인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이 봤을 땐 내란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선 이후에는 조금 군의 획기적인 좀 개혁이 있어야 되는데 군인 출신이 하게 되면 어쨌든 이런저런 이해관계 때문에 인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개혁이 되겠냐.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이 와서 또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전반적인 내용과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있는 것이고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전직 군인이 국방부 장관 하려면 전혀가 이제 7년이 넘어야 되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탄핵 직후에 있었던 국방부 장관을 이번에는 민간인으로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검토 중이다 이런 생각합니다.